자, 마캠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마캠 X8. 자, 얘기는 그냥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피드백을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캠 창인데요. 지금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가운데 버튼 눌러서 옮겨볼까요? 아, 펜 기능으로 되어 있네요. 이제 가운데 버튼, 그러니까 마우스의 가운데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좌우로 움직이는 게 이제 펜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회전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 때문에 한번 확인해 봤던 거고요. 여러분들이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버튼 눌러서 움직이면 이렇게 회전이 돼요. 회전. 이게 이제 마우스로 지금 회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확대 축소가 이제 휠이고요. 물론 이제 키보드 화살표는 펜 기능이 되겠죠. 이동 기능이 9점이라고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평면에다가 어떤 대상을 그리고 싶으면 평면 보기를 해야 되겠죠. 평면 보기는 Alt1이죠. 그러면 이제 평면 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게 지금 이제 컨스트럭션 플랜이라고 해서 작업 평면이고요. 이게 공급 평면이에요. 툴 플랜. 이게 이제 시스템 좌표계고 이게 WCS예요. WCS는 워크 좌표계.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될 때 기준이 되는 좌표계가 되겠죠. 이게 뭐 지금 크게 나와 있는데 나는 이게 귀찮다 그러면 Alt F9를 누르면 없어져요. F9를 누르면 십자 표시가 없어지죠. 그리고 Alt F9를 누르면 아예 좌표가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Alt F9를 눌러서 다 보이게 하셔도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나눠준 도면, 첫 번째 도면을 그려볼 텐데요. 이렇게 도면을 보니까 이건 평면도고 이게 정면도고 측면도네요. 일단은 평면도를 보고요. 이게 이제 60이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60이 있네요. 그러면 60에 60짜리인데 높이가 지금 얼마냐면 10으로 돼 있어요. 60에 60에 높이가 10짜리 이 베이스 바닥 부분을 그려볼게요. 그려보겠습니다. 등각이 왜 이렇게 모양이 돼 있지? 여하튼 이 평면도 형태를 따라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요. 사각 형태 그리기. 사각형 그리기보다는 사각 형태 그리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사각 형태 그리기를 체크하시고 왼쪽 여기 가운데 여기를 찍어 주시고요. 원점을 찍은 다음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이제 폭이 60에 60이라고 그랬으니까 60에 60으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이 파란색이네요. 자, 색깔을 초록색깔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0, 60짜리 그렸어요. 치수 확인해 볼까요? 60에 60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속성이 지금 안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도면 치수를 표시를 했는데 이게 똑같아요. 도형 색깔하고 그 다음에 굵기도 똑같고 좀 보기가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요. 뭐 도면도 그렇고 좀 설정을 약간 바꾸겠습니다. 뭘 바꿀 거냐면 이제 도형이 그려질 때 항상 도형은 뭐 초록 색깔에 약간 두껍게 그려지고 치수는 가는 선에 회색 계열로 표현이 될 수 있게 설정을 좀 바꾸겠습니다. 설정에서 환경 설정에서 안 바꾸는 사람은 안 바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불편해서 바꾸겠습니다. 여기 CAD 설정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 요소 속성 관리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CAD 여기에 환경 설정에 CAD 설정에 요소 속성 관리자가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서 이걸 체크를 하시면 설정이라고 하는 창이 떠요. 얘를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다가 이제 설정을 할 건데 직선은 선 색깔을 초록 색깔로 일단 하겠다라고 주겠습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게 좀 편한 것 같아서 선의 굵기는 두 번째 굵기로 하겠다라고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치수에 해당하는 얘네들은 그 회색 계열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이네요. 7번 가는 선으로 체크. 여러분 이게 체크하실 때 이 레벨을 체크하시면 안 돼요. 이걸 체크해버리면
이 레벨에 가서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번 레벨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2번을 해놨다 그러면 2번 레벨에 그려지니까 1번 레벨은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선을 이렇게 그렸는데 선이 안 보여. 그런 것들은 여기서 레벨을 바꿔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레벨은 손대지 마시고 지금 하는 것은 선의 색깔하고 선의 굵기만 설정을 해놓고 그리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설정을 좀 바꾸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닫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른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 설정 파일이 이 macmxm.config라고 하는 파일인데 여기 이제 그 환경 설정 파일이 저장되는 경로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러한 설정을 오직 세션에만 적용할 거면은 아니오를 누르고 여기에다가 저장을 할 거면은 얘를 눌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누를게요. 그러면 이제 저장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속성을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아까는 얘가 체크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붉은 색깔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앞으로 이제 대상을 그리잖아요. 한번 치수를 표시해 볼게요. 치수를 여기다 표시하잖아요.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죠. 이렇게 달라지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치수 문자의 크기가 너무 커요. 이것도. 그래서 그것도 속성에서 좀 바꿀게요. 그러면 설정에서 다시 환경 설정 들어가서 도면에 대한 것은 여기 있어요. 여기에 이제 숫자 뒤에 있는 0 표시는 끄겠습니다. 끄고 그 다음에 그 노트의 크기는 3 정도로 할게요. 3. 노트도 3. 그 다음에 치수는 여기도 3에 한 1 정도로 주겠습니다. 이거는 뭐 도면을 표시할 때 화살표가 너무 크게 나올 경우가 있어서 좀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삼각형으로 하고 채우기 하겠다. 뭐 일단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 네, 놓쳤죠. 다시 리플레이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얘를 지운 다음에 다시 치수를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아까하고 좀 다르죠. 얘가 치수가 두껍게 보이는 것 같다 느낌인가? 가늘게 됐죠. 이렇게 해서 환경 설정을 조금 바꿨어요. 자, 그럼 이제 그려보죠. 도면을 보면 평면에서 봤을 때 지금 R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기는 한데요. R10으로 되어 있네요. R10을 지금 줘도 되고요. 일단 솔리드 기능을 해야 되니까 일단 나중에 주는 걸로 하고 얘를 가지고 10만큼 돌출을 해볼게요. 등각보기 하시면 이렇게 돼요. 등각보기거든요. 자, 근데 이 치수를 지금 표시를 하는 이유는 제가 제대로 그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표시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도면을 작성할 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딜리트 버튼 눌러서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럼 솔리드에서 돌출하겠습니다. 돌출은 어떤 이제 도형, 선을 가지고 대상을 닫힌 형태로 그렸잖아요. 그걸 가지고 솔리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돌출을 선택하신 다음에 대상 체인을 선택합니다. 마캠은 경로도 그렇고 솔리드 작업도 그렇고 이 체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죠. 체인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현재 화면에는 솔리드가 없으니까 솔리드는 비활성화 되어 있고요. 현재 와이어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3D하고 작업 좌표계가 있는데 작업 평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3D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평면의 제한을 받지 않고 대상 도형을 선택하는 거고요. 작업 평면으로 되어 있으면 작업 평면에 그려진 것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고 여기 보시면 이제 체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죠. 이 체인은 한번 선택했을 때 선택한 대상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하는 대상이 하나만 있을 때 그걸 연속해서 찾아가는 기능이 체인이라는 기능이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을 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위로 올라오거든요, 지금. 근데 얘를, 나는 밑으로 하고 싶어. 아니, 밑으로 할까? 그냥 위로 하죠. 위로 하는데 10만큼. 그럼 방향은 같네요. 방향을 바꾸려면 그 도형을 클릭하시면 방향이 바뀌어요. 도형을. 또는 이 화살표를 쭉 드래그해서 밑으로 내리면 돼요. 위아래로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위로 하겠다. 이 상태에서 값을 여기다가 10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돼요. 엔터 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체인에서 위의 방향으로 10만큼 create body, 즉 솔리드를 생성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솔리드가 만들어져요.
자, 지금 질문하신 게 우리가 이제 지금 8버전으로 얘를 모델링 했잖아요. 얘를 파일 저장 눌러볼게요. 저장해서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저장이 됐어요. 근데 얘를 7버전에서 열리느냐 갖다 놓으면 안 열려요. 상위 버전에서는 안 열리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할게요. 자동 배율 해볼게요. 없죠. 그죠? 그러면은 X8에서 작업한 거를 X7에서는 못 여느냐? CAD 파일은 가능해요. CAD 모델링 파일은 가능한데 경로는 안 됩니다. 경로는 X7에서 없던 기능이 X8에서 생겼기 때문에 X8에서 어떤 작업을 한 것을 7에서는 못 열어요. 하지만 이처럼 모델링 형상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델링은 파일에서 저장을 할 때 뭐 그냥 저장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식으로 저장해서 이 파일 확장자를 지금 마켐 X8로 되어 있잖아요. X8이 아니라 뭐 파라솔리드로 하셔도 되고요. 파라솔리드나 하셔도 되는데, 근데 트리 구조 같은 것들은 안 되고 그냥 덩어리체로 또는 2D 영상은 DWG나 DXF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불러오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파라솔리드나 스텝도 STEP라고 하는 게 있는데, 스텝 파일을 확장자로 선택하시고 바탕화면에다가 얘를 저장을 해요. 그런 다음에 바탕화면에 스텝 파일 저장됐죠. 얘를 7에다가 갖다 놓으면 열려요. 그러니까 모델링을 열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와졌죠. 근데 경로는 안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보면 R10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뭐 나중에 해도 되는데 지금 잠깐 이걸 해보면 솔리드에서 필렛이라는 기능이거든요. 지금 여기하고 여기를 R로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여기도 지금 필렛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솔리드를 클릭하시면 풀다운 메뉴로 쭉 떠요. 메뉴가. 그 메뉴에서 필렛 부분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리드에서 필렛 체크해서요. 여기 단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얘를 체크하신 다음에 면과 면을 찍어버리면 그 면의 엣지 부분이 네 군데가 다 선으로 선택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단일 하나만 선택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하고 여기를 찍어주시면 돼요. 이 면이나 이거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잘못 찍으면 전체가 막 선택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 번 더 선택하면 선택 취소예요. 한 번 더 선택하면 선택 취소고요. 다시 한번 선택하면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확인한 다음에 여기다가 R값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R값이 10이에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미리 보기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필렛을 10으로 엣지 선택한 것을 여기다가 엣지를 추가하고 싶으면 얘를 클릭해서 추가하시면 돼요. 일단은 두 개만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모양을 그리고 싶은데 여기다가 대상을 그려서 돌출을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렇게 해보죠. 10만큼. 자, 지금 이 면에다가 사각형을 그리면 되네요. 자, 그러면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요, 왼쪽 하단을 기준으로 하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이 모서리를 찍어 주시고 이렇게 그려요. 자,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치수를 10이라고 입력하시고 여기는 아까 60이었죠? 6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놓고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가지고 돌출하는 거죠. 돌출하는데 얼마만큼 할까 봤더니 60에서 10을 뺀 치수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50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50을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크리에이트 바디가 있고요. 크리에이트 바디, 그 다음에 컷 바디, 그 다음 애드 보스라고 되어 있는데 크리에이트 바디는 새로운 솔리드를 만드는 거고요. 컷 바디는 기존에 있는 솔리드에서 현재 만든 얘를 빼겠다 이 말이고요. 애드보스는 기존에 있는 솔리드에다가 현재 솔리드를 붙이겠다. 그래서 하나의 솔리드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의 솔리드로 만들어야 되겠죠. 별도로 만들면 나중에 합쳐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세 번째 얘를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거를 체크하시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자, 확인했어요. 그때 이제 뭐가 이제 틀려지냐면 얘를 클릭을 하잖아요. 클릭하면 얘가 면을 이렇게 클릭하면 한 번에 선택이 되는 것은 이게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크리에이트 바디로 여러분을 생성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클릭했을 때 얘 따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내가 만약에 돌출했는데 돌출을 50만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 40을 한다든지 60을 한다든지 뭐 잘못했어요. 그럼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할 때는 왼쪽에 가공 경로에 오퍼레이션 판넬, OP 판넬, 여기 솔리드라고 하는 걸 클릭하시면, 지금까지 내가 솔리드 작업한 것이 이게 트리 구조로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원하는 걸 선택, 더블 클릭을 해서 수정하시면 돼요. 가령 내가 지금 방금 작업한 얘를, 뭐, 두께를 잘못했다. 그러면 얘를 돌출 보스라고 하는 걸 더블 클릭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쭉 조건이 뜨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50인데, 뭐 내가 40으로 했다. 그럼 40 하고 엔터 친 다음에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재생성을 눌러주시면 이게 바뀝니다. 다시 더블 클릭해서 얘를 50으로 하겠다. 하고 나서 확인 누른 다음에 다시 재생성을 눌러주셔야 돼요. 이거는 현재 솔리드하고 이 조건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경로처럼 마찬가지예요. 경로도 우리가 하다가 체인을 바꾸거나 뭐 깊이값이라든지 측면 가공하던 조건을 바꾸거나 그러면 다시 X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전체 재생성 해주시면 다시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여기에서 자, 이 부분이 만들어졌는데 가운데가 따지는 부분이 있네.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의 사이즈가 20이니까 높이도 20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10, 20, 20이니까 40이니까 20이네요. 그래서 여기 이 파내는 부위가 20에 20으로 파내지는 건데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스케치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 스케치 할 때는 작업 평면을 오른쪽으로, 지금 작업 평면이 여기인데요. Z축이 이쪽으로 가 있죠. 그래서 위에서 본 형태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원을 그리든지 뭐 삼각형을 그리든지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여기다 이렇게 그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우측에서 본 모양으로. 그러면 작업 평면을 우측면으로 해야 돼요. 이게 작업 평면 바꾸는 거거든요. 작업 평면. 그래서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우측면이라고 있어요. 우측면. 얘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체크를 하시면 여기에 있는 이 축이 바뀌어요.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게 Z축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여기에다가 내가 원을 그리든지 삼각형을 그리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면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체크해 주시고 이 가운데 부분을 체크한 다음에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크기를 20에 20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죠. 20에 20.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돌출 컷을 하는 거예요. 평면이라는 게 좀 낯설긴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은 그냥 면 찍고 그냥 스케치하면 되는데, 물론 마캠도 그래요. 마캠도 여기 평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작업 평면을 지정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솔리드 면 찍으면 돼요. 그럼 솔리드 면 찍으면 그게 이제 평면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평면, 우측면, 좌측면, 이렇게 기본 평면은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여기에서 평면, 정면, 우측면 이 세 가지로 해결이 되니까 그걸로 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했으면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솔리드에서 돌출 선택하시고 얘를 선택하고 확인한 다음에, 자, 지금 조건이 크리에이트 바디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튀어나온 거거든요. 얘를 컷 바디로 선택하시잖아요. 그리고 방향이 지금 오른쪽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죠. 이 방향을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바꾸면 여기 이렇게 커팅이 되겠죠. 그러면 컷 바디 선택하고 여기에서 대상 도형을 찍으면 방향이 바뀌어요. 대상 도형. 물론 여기서 해도 되긴 되는데요. 그냥 리버스, 이 방향을 바꾸는 거죠. 리버스 올, 모든 방향을. 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커팅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솔리드가 있고 이 선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다가 잘못해서 이 선을 지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선들은 딱 쓸 일이 없으면 솔리드를 선택하시고 반전을 한 다음에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은 선택이 취소가 되고 선택이 안 된 것은 선택이 되는 게 반전이거든요.
반전을 클릭하신 다음에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해버리세요. 블랭크라고 하는 것은 삭제가 아니고요. 그냥 그 숨김창.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상을 하다가 사용했는데 걔를 삭제는 못하고 현재 화면에 없게 그냥 어딘가에다가 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블랭크 체크하면 현재 작업창에서 없어져요. 그래서 현재 이제 클릭했을 때 뜨는 이 솔리드 얘를 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스케치를 하는데, 예, 이 작업들에 사용했던 스케치가 화면에 있으면 잘못하면 걔를 수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걔네들을 블랭크 시켜놓은 거예요. 자, 선택 취소는 ES 버튼 누르면 선택이 취소되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걸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노란 색깔로 돼 있어요. 이 상태로 내가 ES 버튼 눌러도 이게 안 없어져요. 내가 뭐 잘못했나? 막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이게 계속 남아있으니까 내가 잘못했나? 방금 쉐이딩은 Alt S입니다. 잘못했나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솔리드의 이 트리 구조, 모체가 이거 얘고요. 트리 구조인데 내가 트리 구조를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면 내가 클릭한 지점이 어딘지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내가 잘못한 건 아니고 다시 이걸 없애려면 이 모체 얘를 클릭하시면 없어져요. 근데 나는 이걸 클릭해도 항상 얘가 이렇게 안 떴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거 꺼버리면 돼요. 자동 강조 표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내가 트리 구조의 어느 부분을 찍으면 걔가 강조해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편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얘를 꺼버리면 안 떠요. 내가 얘를 클릭하든 얘를 클릭하든 뭐 이게 편하면 이렇게 하시든지 편하게 하십시오. 네, 네.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 따내는 거 했었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일단 동그라미는 관통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EV를 만들어 보죠.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밑으로 돌출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돌출한 높이는 20만큼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0이니까 20만큼 저걸 만드는데 평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평면에다가 이 모양을 그려서 밑으로 추가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10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30이네요. 30으로 돼 있죠. 30. 그래서 30만큼 해서 보스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평면이 이제 작업 평면으로 돼야 되니까 작업 평면을 평면으로 바꾸시고요. 평면을 바꾼 다음에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하겠다 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작업 평면이 바뀌었는데 왜 얘가 적용이 안 될까? 지금 작업 평면을 평면으로 바꿔놨고요. Z값이 0이고 Z가 밑에서 있어서 그런구나. 지금 우리가 이제 그릴 때요, 이거 평면 보기에서 그리면은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내가 이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게 있어요. 여기에 3D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3D하고 2D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3D로 되어 있으면 내가 어느 점을 찍든지 간에 찍은 점을 인식해요. 근데 2D로 되어 있으면 그 찍은 점을 인식하지 않고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작업 표면 Z값 있죠. 이 Z값에서만 대상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릴 때 얘가 3D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찍으면은 인식하긴 하는데, 이걸 인식해도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은 여기에 있는 Z0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등각으로 봤을 때 이걸 찍었지만 실제로는 밑에가 찍힌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서 이렇게 형상이 만들 때 보면 좀 이상하게 보여요. 그려지는 게. 자, 이럴 때는 여기를 3D를 2D로 놓고요. 이 Z값, 여기 보면 Z값이 있는데 이 Z값을 여기에 있는 점의 좌표를 여기로 바꿔줘 버려요. 그러면 그 위치에서만, 여기서만 대상이 그려지거든요. 여기 밑에서는 안 그려지고. 자, 그러면 이 Z라고 하는 걸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Z를 클릭하면 얘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건 뭐냐면 너가 지금 Z값을 바꾸기 위해서 이 Z를 클릭을 했으니까 너가 원하는 평면에 있는 어떠한 점을 찍으면 그 점의 값으로 여기 이 값을 바꾸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찍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위치가 지금 60이니까 60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해놓고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처럼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각 형태 그리기를 체크하시고 얘를 체크한 다음에 여기를 찍었잖아요. 이렇게 그려지죠. 아까는 이게 모양이 이상했잖아요. 이상한 이유가 이 밑에를 0을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여기 점은 찍혔지만 밑에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 그려져서 그래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폭은 30이고 높이는 10이다 라고 입력하시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적용을 눌러주시고 이제 이 값을 고정을 시키고요. 여기를 체크해서 이 점을 찍어주시면 돼요. 이 고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또 값을 입력하기 귀찮아서 빨간 색깔로 고정시켜 놓은 거거든요. 확인하시면 되겠죠. 일단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가지고 돌출하는데 돌출하는 높이는 보니까 20이죠. 20만큼 해도 될 것 같아요. 솔리드 돌출해서 얘하고 얘를 아랫방향으로 돌출할 거거든요. 아랫방향으로 보스 추가를 할 건데 깊이값은 20만큼.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솔리드에다가 얘를 붙이는 거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하나의 솔리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반전시켜서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도면을 보면은 여기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형상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얘를 그려 보겠습니다. 자, 얘를 그릴 때는 아까 우리가 이제 이 면에다가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이 면에다가 평면을 잡아서 그리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Z값을 바꿀게요. 이 Z라고 하는 것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 Z 있죠. 여기 이 지점,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 면에다 잡아서. 그래서 이 Z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해서 이 지점을 찍은 다음에 여기다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Z를 클릭한 다음에 이 점을 찍는 거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40이래요. 40으로 바꿔놓고 평면 보기를 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사각 형태 그리기로 여기다 원점을 찍어서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리는데 폭은 60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높이 값은 40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릴 수 있는 거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려보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Z값이 40인 위치에다가 얘를 그린 거예요. Z값이 40인 위치에다가 얘를 그렸죠. 그리고 나서 솔리드 돌출 기능으로 얘를 가지고 아랫방향으로 돌출하는 거죠. 얼마만큼? 10만큼. 이렇게. 그래서 확인하면 되겠죠. 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보면 아까 보스 추가를 해야 되는데 크리에이트 바디로 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따로 노네요. 자, 이렇게 이제 만약에 따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이럴 때는 두 개를 합치면 돼요. 지금 보면 이 솔리드하고 이 솔리드하고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모체가. 근데 이 솔리드에다가 얘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솔리드에서 이거 분리언이라고 하는 게 붙이고 띄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얘를 체크하신 다음에 이때는 타겟이 지금 위에 있는 솔리드가 타겟이거든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기준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붙이려고 하는 풀바디를 얘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확인 누르잖아요. 그러면 아까 솔리드 있죠. 얘가 이 솔리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를 클릭했을 때 얘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아까는 별개로 두 개가 되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얘를 제한 나머지들은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해 주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얘가 클릭했을 때 한 번에 이렇게 선택되는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언제 된 것 같고요. 여기 동그라미 파이 20파이짜리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얘를 그려서 관통을 시키겠습니다. 얘가 그려진 위치는 20만큼 떨어져 있고 20만큼 떨어져 있네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원을 그리는데요. 원의 크기가 20이래요. 20짜리 그리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x, y 또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중간점을 기준으로 해서 x 방향으로 20만큼 떨어진 위치죠.
그래서 이때는 Shift 버튼을 누르고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 포인트를 찍습니다. 그러면 증분점이 되죠. 여기서 X 입력하시고 마이너스 20 하고 엔터를 치는 겁니다. X 마이너스 20 엔터 이렇게 치는 거죠. X 마이너스 20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20이라는 얘기죠. 20만큼 여기 점에서 20만큼 떨어진 위치에 얘를 그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놓고 솔리드 돌출해서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하는데 방향은 아랫방향으로 바디 커팅. 이때는 얘만 커팅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커팅하는 거니까 형상 관통. 여기는 through al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through all. 이게 형상 관통이거든요.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관통이 됩니다.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필렛 부분을 줘야 될 부분이 찾아서 필렛을 줘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여기는 필렛을 줬는데요. 여기하고 필렛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솔리드 필렛. 근데 우리가 이제 필렛을 줄 때 얘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필렛을 클릭하셔도 되는데요. 필렛이라는 기능을 한번 썼기 때문에 리본바에 필렛이 있을 것 같아요. 없네요. 지금 리본바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밖에 없네요. 여기 설정해 보시면 환경 설정에 여기 화면 설정해 보시면 리본바의 개수가 있어요. 여기를 20으로 바꾸겠습니다. 바꾸시고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 리본바의 개수가 이제 늘어나요. 근데 지금 그 QM 마스크하고 리본바하고 일렬로 배열되다 보니까 화면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QM 마스크를 클릭을 해서 옆으로 빼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리본바거든요. 지금 제 거 화면이 해상도가 지금 그 아이콘을 크게 보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보여요. 일단 얘를 다시 옆으로 수직 배열로 바꿀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이게 이제 리본바고, 얘가 이제 QM 마스크거든요. 얘를 2열로 보일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얘가 10개만 보이는데, 이제 앞으로 하는 것들은 20개까지 얘가 정렬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솔리드에서 필렛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엣지만 선택될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아니라, 이 부분하고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가 필렛이 돼야 되는 거죠. 확인하시고 필렛은 10으로 하겠다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이게 평면, 이게 정면, 이게 우측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면 맞죠? 이게 우측면 됐죠? 이렇게. 자, 지금 도면에 보시면은 EV가 빠졌어요. EV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좀 이상하다. 아니, 맞지? 이 부분이 지금 빠진 거죠? 이렇게. 이 부분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얘를 추가할 때 지금 어떻게 할까? 얘를 작업평면으로 하겠습니다. 작업평면을 10으로 바꿔서 여기를 10이라고 바로 입력을 해서요 바꿀 수 있습니다. 10이라고 여기를 바꿔주시고 이 위치를 10. 10이라는 얘기는 이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면에다가 삼각형 이렇게 그릴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위로 해서 여기까지 해서 만들면 되겠죠. 10으로 만들어 놓고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왼쪽 하단을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체크를 해서요. 한 다음에 여기를 1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40이라고 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찍어 볼게요. 내가 이 부분을 찍어도 실제 그려지는 것은 내가 Z값으로 잡아놓은 위치에서 그려지거든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그려져요. 와이어프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더 헷갈리네. 이렇게 해서 돌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진 거거든요.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이제 위로 보스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확인한 다음에 솔리드 돌출해서요. 얘를 가지고 돌출할 건데 여기 보면 애드보스를 체크하시고 자, 이거 할 때 내가 여기 점까지 돌출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 보시면은 디스턴스가 1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옆에 쭉 가다 보면 그건 타겟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토 커서라고. 얘를 클릭한 다음에 어떤 위치를 찍어주면 그 위치까지 돌출을 해요. 그래서 얘를 체크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찍어주세요. 그러면 그 위치까지 얘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럼 이런 모양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반전시켜서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솔리드 영상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평면 보기 해보시면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종이에 나와 있는 도면에 나와 있는 형상을 역으로 한번 도면화를 시켜 볼게요. 그게 이제 여기 솔리드에 보시면은 여기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아이콘은 여기 있어요. 여기 레이아웃. 얘를 체크하신 다음에 용지 사이즈가 지금 60에 얼마면은 일단은 용지 사이즈 A4로 되어 있는데 A3로 할게요. 좀 넉넉하게. 그 다음에 방사형 표시각도 60인데 이거를 한 180으로 바꾸겠습니다. 배율은 1대1로 하겠다라고 체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레이아웃 형태는 ANSI 규격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등각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레벨은 1000번 레벨에다가 저장하는 걸로 하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지금 이게 이제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등각 보기. 등각 보기가 이렇게 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른쪽 그림 보면은 좀 이상하게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은 뭐 치수를 줘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단면도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필요하다면 여기다 치수를 뽑으시면 되겠죠. 이건 그냥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솔리드 형상을 주는 것보다 이 2D 도면을 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자, 얘도 뭐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마캠 3D 형태 작업할 때 약간 낯설기 때문에 그걸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얘를 보니까 스케치를 정면에서 스케치를 하면 편하게 작업이 끝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정면에서 있는 이 도면을 그리겠습니다. 정면에서 얘를 그리면은 될 것 같아요. 얘를 그려보죠. 자, 그 대신에 이제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잡아야 되겠죠. 제가 이걸 꺼놨나 보네요. 설정에서 여기 시작 종료에서 제가 저걸 왜 껐지? 시작할 때 밀링으로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 경로가 아니라 솔리드로 되어 있었구나. 일단은 확인하고 자, 여기서 등각 보기 하시면 이렇게 될 건데요.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할 거란 얘기예요. 정면.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하면 여기에 있는 이 Z축이 정면으로 향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그래픽 뷰를 정면으로 보겠습니다. 정면 보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스케치를 할게요. 스케치가 일단은 사각 형태 그리기를 이용을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뭘 그린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는데 치수가 63이라는 치수가 있네요. 그리고 높이 값은 64라는 치수가 있고 이렇게 대충 그릴 수 있겠죠. 63에 64 일단은 그려보고요. 적용을 누른 다음에 다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는 건데 이제는 폭이 113이래요. 그 다음에 높이 값은 13이라네요. 이렇게 해서 좀 그릴 수 있겠고요. 적용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 또 그리네요. 또 그리는데 이제는 폭이 35고요.
높이 값은 17이래요. 이렇게. 그 다음 적용 눌러주시고,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또 그리는데, 이제는 25래요. 그 다음 높이는 38이래요.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 단도로 하시면 돼요. 필요 없는 부분들은 트림에서 나누기라는 기능이 있죠. 얘로 이거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워버리면 되겠죠. 여기도 지우고, 지우고, 이렇게 하면 모양이 된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때 이제 중복된 부분이 있는지 Shift 버튼 눌러서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서 Shift가 안 간다는 얘기는 뭔가가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왜 안 갈까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체인이 안 걸린다는 얘기는 중복돼서 뭐가 그려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일단 중복 삭제를 한번 해서, 중복된 거 없는데, Shift 버튼 눌러서 다시. 근데 왜 이거 안 갈까? 희한하네요. 자, 등각 보기 하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F9를 눌러서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Shift 버튼 누르고 찍었을 때 이게 가야 돼요. 근데 안 가요. 보통은 이제 여기 끝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아, 여기서 중복된 게 있구나. 자, 근데 얘는 이걸로 삭제가 안 돼요. 지금 보면 여기에 자그마한 게 있거든요. 여기도 자그마한 게 있고, 이거는 이걸로 삭제가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걸 삭제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사용자 기능, 파인 오버랩 기능을 써야 되거든요. 여기 설정에서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을 체크하시고, 여기서 F를 찍어서 파인드 오버랩 얘를 체크하신 다음에 열기를 해서 전부 다 선택하고 엔터를 치시고 정리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중복된 부분은 알아서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 Shift 버튼 누르고 다시 찍었을 때 이게 한 번에 찍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체인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됐으면 솔리드에서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 돌출을 할 텐데요. 돌출을 어떻게 할까? 일단은 이쪽으로 되어 있네요. 반대로 하겠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해서 돌출 거리는 32라고 입력을 하죠.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할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뭘 해야 되나? 동그라미하고 못따기가 있으니까 못따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엣지 부분, 여기 도면에 보시면은 이 부분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C10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게 이제 못따기라는 기능이거든요. 못따기. 못따기는 솔리드에서 못따기 얘를 체크하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거리 1이 있고 거리 2가 있고 거리 각도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없애버렸네. 우리가 2D에서 하는 거와 같은 원리예요. 솔리드에서 못따기에서 지금은 C1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걸로 해서 거리 1로 체크한 다음에 엣지 부분을 찍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잘못하면 면이나 바디가 선택되니까 이거 다 꺼버리고요. 엣지만 선택되게 해놓고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확인한 다음에 이 값을 1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그 뭐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R이 35짜리를 그려서 걔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여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위를 할 때 할 건데 이렇게 놓고요.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해 볼까 해요.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하려면,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하려면 작업 평면이 우측면으로 돼 있어야 되겠죠. 즉 Z축이 오른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우측면을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평면 잡는 게 좀 낯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그려보셔야 되는데,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얘를 우측면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할 거니까
2D에 이 Z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Z, 여기 있는 이 Z 있죠? Z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해서 이 점을 찍어주는 거죠. 내가 스케치를 해야 될 평면에, 이 평면에 있는 점을 찍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Z를 클릭한 다음에 이 점을 찍어 볼게요. 이 점을 찍을까요? 이렇게 했더니 이게 31.5로 돼 있어요. 31.5? 떨어지지 않네요, 치수가. 이게 31.5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Z값이 31.5. 31.5인 위치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스케치를 할 거거든요. 우측면 보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스케치를 할 건데요. 지금 보면 이 엣지 부분이 있죠. 엣지를 선으로 바꾸겠습니다. 선으로 안 바꿔도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그리기 원호에서 보시면은 접어놓으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접어놓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한 요소에 접한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과연 이 솔리드 엣지를 선처럼 인식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R값이 35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35를 넣고요. 일단은 접할 대상 엣지 선택되네요. 이 솔리드도 직선처럼 선택이 되네요. 좋네요. 이게 뭐 이전 버전은 안 됐던 것 같기도 한데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접할 대상 선택했고요. 접점을 찍으라고 그래요. 접점은 중간점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 원하는 형태를 찍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확인 눌러서요. 이 선이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트림 기능에서 점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이렇게 연장을 시켜 주시고요. 얘는 너무 길죠. 얘는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만들어서 얘를 가지고 날려버릴 거거든요. 근데 위에 부분이 닫히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선에서 두 점선, 연속선을 체크하시고 얘를 그냥 닫아버리세요. 이렇게 닫은 상태에서 얘를 가지고 날려버리면 되겠죠. 솔리드에서 돌출, 물론 면으로 자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면 기능은 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쭉 여기까지 커팅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얘는 화면에서 블랭크 하겠습니다. 제가 블랭크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솔리드에 사용했던 대상들을 잘못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얘네들 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안 보이게 해놓고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멍 부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측에서 봤을 때 이 구멍 위치가 있네요. 얘를 뚫어보겠습니다. 파이가 13파이짜리인데 작업형이 우측면이고 평면이 일로 잡혀있으니까 바로 스케치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측면 보기 체크하시고요. 자, 여기다 이제 원을 그리는데 원의 크기가 13이에요. 13인데 이 원의 좌표를 알고 있나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중간점이 안 찍히네요. 중간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찍히네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Shift 버튼 누르고 클릭을 하면은 이 높이 값을 또 알아야 되니까 귀찮네요. 그러면 좌표를 입력하겠습니다. 좌표 입력할 때는 키보드 X를 입력하면 어떤 포인트를 찍어야 될 때 키보드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좌표가 떠요. 그죠? X 값은 지금 저 크기가 32니까 32 나누기 2. 그 다음 Y 값은 46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죠. Z 값은 왜 입력 안 하냐면 Z 값은 고정이에요. 항상 31.5에 그려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죠. 자, 이렇게 그려졌으면 얘를 가지고 관통을 하면 되겠죠. 컷바디인데 through all 누르고요. 이때는 뭐 걸리작거릴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양쪽 방향으로 하겠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알아서 다 커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through all both direction 양쪽 방향으로 하겠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부분에 여기 부분에다가 파이 11짜리를 그릴 건데요. 작업 평면을 평면으로 놓고요. 그리고 평면 보기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와이어프레임을 놓고 얘를 그냥 0으로 놔둬도 상관없겠죠. 평면에다 그려서 날려버리면 되니까. 자, 이때 이제 원을 그리는데 원 그리기에서 직경값이 11이고요. 자, 이 원을 위치를 알고 있느냐 보는 거거든요.
위치가 좌표로도 나올 수 있겠네요. 헷갈리려나? 여기를 기준으로 찍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Shift 버튼 누르고 얘를 찍어서 X방향으로 얼마? X방향으로는 1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Y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3. 13이 13이구나.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놓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12를 고정시키고 Shift 버튼 누른 상태에서 얘를 찍어서 X방향으로 87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면 여기에서 그려지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솔리드에서 돌출 얘를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하는데 이때 여기 형상 체인이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해서 바로 선택될 수 있게 하고요. 확인한 다음에 트랙 컷 바디 체크하시고 양쪽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죠. true all 해주시고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델링이 되겠죠.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하겠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그려보겠습니다. 얘도 그려보니까 일단은 이 부분을 먼저 그린 다음에 얘네를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그릴 건데 평면에다가 그려서 돌출을 하겠습니다. 돌출 높이는 46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평면에다가 Z0에다가 그리겠습니다. 가마캠을 실행해서 이런 사각 형태를 그릴 때는 사각 형태 그리기로 하면 편해요. 사각 형태 그리기. 원점은 뭐 여기를 원점으로 잡겠습니다. 사각 형태 그리기를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겠다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길이가 x 값은 26이 되겠고 y 값은 58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놓고 커팅될 부위 적용을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를 다시 이렇게 클릭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폭이 얼마냐면 12가 되겠고 높이 값은 34가 되는 거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부분은 트림에서 나누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를 2번 클릭해야 지워질 거예요.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죠. 지금 뭐 중복된 부분은 굳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중복된 부분은 없고, 뭐 치수는 이렇게 26에 58 맞게 그려진 거 볼 수 있죠. 여기는 12로 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여기도 34 되어 있죠. 자, 도면 요소는 지우고, 자, 등각 보기 해서 얘를 가지고 돌출. 자, 돌출되는 높이는 46만큼 돌출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만들어지겠죠. 자, 지금 여기 파내져 있는데 이렇게 파낸 거 얘 파도 오겠습니다. 얘는 그냥 평면에다가 얘를 그려도 될 것 같아요. 얘를 그려서 이 깊이값만큼, 깊이값이 지금 12라고 되어 있으니까 12만큼 커팅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D의 Z값을 여기로 받쳐주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Z 맞추는 게 좀 어색하고 잘 안 될 텐데 좀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얘를 체크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뭐 여기다가 그려도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 Y값만 입력하면 되겠죠. Y값은 지금 34라고 되어 있으니까 34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아닌데? 24구나. 24네요. 24 이렇게 해서 얘를 가지고 커팅하면 되겠죠. 등각 보기에서 솔리드 돌출 얘를 가지고 커팅하는데 돌출 방향은 반대로 해주시고요. 바디 커팅이고요. 높이 값은 12만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12만큼 아래로 커팅하겠다 해주시면 돼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대상을 그릴 때 공차 개념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보시면 얘를 선택하고 F4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현재 위치가 그 X 값을 보시면
12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12.002에요. 이건 왜 그러냐면 어떤 포인트를 찍을 때 그 기준 포인트가 이제 공차 개념이 좀 들어가서 그래요. 이럴 때는 대상 도형을 지금 여기 솔리드 컷이 있는데 체인을 다시 잡아도 되고요. 그러면 얘를 한번 수정을 해볼까요? 지금 이 위치가 달라졌어요. 일단 얘를 지우죠. 그냥 얘를 선택을 해서 지우겠습니다. 어떤 대상을 지울 때 솔리드에서 사용했을 때 또는 경로에서 사용한 대상 도형을 지울 때는 항상 이런 메시지가 떠요. 한번 사용을 했다. 뭔가 사용을 했는데 진짜로 지울 거냐, 한 번 정도 환기를 하는 거거든요. 확인하시면 지워져요. 현재 솔리드에는 물음 표시가 떠 있죠. 왜냐면 이 솔리드 작업을 했을 때 사용한 대상 도형이 없기 때문에 물음 표시가 뜨는 거거든요. 평면 보기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각형을 제가 그릴 때 위치를 잘못 찍은 것 같은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찍는데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찍어도 되겠는데요. 그냥 여기서 좌표를 입력하겠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내가 포인트를 찍어야 되는 위치에서 X방향으로 12가 되겠고요. 그 다음 Y방향으로는 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면 이 점이 찍히거든요. 지금 아까 저 점이 제가 대충 솔리드를 찍다 보니까 정확하게 안 찍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여기 폭을 폭이 지금 얼마야? 26 마이너스 12 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높이 값은 아까 24라고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고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그려졌는데요. 현재 이 돌출 컷에서 물음 표시가 떠 있죠. 여기서 사용했던 지금 체인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새로 그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체인을 이걸로 다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돌출 컷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런 메시지가 뜨죠. 체인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확인 누르고 체인을 얘로 다시 잡아주고 확인한 다음에 확인하시면 돼요. 조건은 다 똑같으니까 확인하시면 여기서 이제 재생성을 눌러주시면 이 물음 표시가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는데 공차 범위에 들어와서 그러나 이거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재생성 한 다음에 다시 커팅 할게요. 이게 이제 어떤 모델링 공차가 100분의 2, 1000분의 2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컷 바지 체크해서 하시면 이제 도형이 제대로 그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조금 정 이렇게 안 된다 싶으면 이 대상 도형을 좀 크게 그리면 돼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일이 벌어진 경우는 우리가 설정에서 보시면은 공차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요. 여기 보면 공차 설정에서 어떤 포인트를 찍을 때 그 체인을 잡거나 할 때 보통 1000분의 100분의 2 정도의 어떤 이제 오차 같은 게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대충 찍어서 그런 오차가 좀 생겼어요. 그럴 때는 다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만들 건데요. 이거는 못따기로 처리해도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형상을 만드는데 높이가 26이라는 지수가 있네요. 26만큼 높이에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평면 보기에서요, 이 상태에서 2D인데 Z를 26이라고 놓고요. 뭐 26으로 놔두고 0으로 놔서 그래도 되고 뭐 상관없는데, 일단 이렇게 놓고 Shift 버튼 누르고 얘만 Alt1 하겠습니다. 지금 그 대상 솔리드가 없이, 솔리드가 있으니까 좀 신경 쓰여서 얘만 보이게 해놓고요. 여기다가 그리시면 되겠죠. 아까 솔리드를 찍으니까 잘 안 찍히는 것 같아갖고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높이가 34. 뭐 이게 34야? 이거 똑같은가? 똑같구나. 그 다음에 길이 값은 저기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113 마이너스 저 길이가 12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100일 있나? 100일인가 봐요. 그래서 34에 100일 이렇게
이렇게 그렸어요. 101, 그 다음 34. 이렇게 하고 확인할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틀어보시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Alt1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이겠죠? 자, 여기서 돌출, 열을 가지고 돌출하는데 아랫방향으로 애드보스 하겠다? 근데 어디까지 얘를 클릭을 해서 이 점을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Z가 0인 점을 찍어서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는 거죠. 확인하시면 되겠죠. 다음 하나의 대상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에서 뭐가 있나 봤는데요. 여기 부분이 있어요. 18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18. 18이 있고, 그 다음에 높이 값이 26에서 16을 빼니까 10만큼. 여기서 여기까지가 10이고요. 이게 18이거든요. 자, 이 부분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 못따기를 할게요. 자, 저기를 만들 때, 자, 이렇게 보면, 여기를 이제 사각형을 그려서 커팅을 하면 되잖아요. 자,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다르게 해볼 텐데, 돌출 기능에서 보시면, 여기서 체인으로 하지 않고요 단일로 해볼게요. 단일을 체크하시고 얘를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만. 선 하나를 가지고 두께를 줘서 커팅할 수 있거든요. 얘를 체크해 주시고요. 확인한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열려있는 대상은 얘가 이렇게 두께를 줄 수 있는 메뉴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두께의 메뉴가 어디 있느냐, 여기를 보시면 어드밴스라고 하는 거 얘 체크해 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thin wall, 이게 얇은 벽이라는 뜻이거든요. this section 1, 한쪽 방향이죠. 근데 이쪽 방향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빨간색이 방향이거든요. 이 방향으로 치수를 넣는 거예요. 치수가 18. 그 다음에 방향이 지금 여기 위로 가고 있잖아요. 얘를 한번 클릭을 해서 아래로, 아래로 위에도 같이 바뀌네요. 그럼 디렉션 방향을 바꿔야 되겠는데, C 플랜, 셀렉트 노멀, 이게 아니고, 어딨어? 보스로 하죠, 그냥. 보스로 하면 이렇게 되네. 이렇게 하고. 일단 여기다가 두께를 줘야 되겠네요. 두께를 주면은 18. 일단은 주고요. 그 다음에 거리값을 줘야 되는데, 이거 올릴까, 그냥? 올려서 이 거리값을 지금 얼마로? 10만큼. 이렇게 체크를 해서 아래로 10만큼, 옆으로 18만큼. 근데 10을 입력하는 부분 여기 있구나. 여기 10은 여기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컷 바디를 체크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방향은, 지금 나와 있는 이 방향은 이 파란 색깔 이 방향이 되겠고요. 여기 어드밴스 눌러서 벽 두께는 얘가 벽 두께예요. 그래서 벽 두께 방향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체인 방향을 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컷 바디 체크하시고, 이게 여기다가 스케치를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하나의 직선 가지고도 가능하다. 겸사겸사 해봤어요. 여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면은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못따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 지금 이 길이는 알고 있어요. 이 길이는 여기에 보면은 모르나? 각도로 했네요. 그러면은 이 길이를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형성됐을 때 이 각도를 알고 있어요. 이 각도가 60도네요. 그죠? 자, 그러면 못따기를 할 때 각도로 못따기 할 수 있거든요. 변의 길이와 각도로. 그걸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리드에서 못따기에서 거리 각도, 얘를 체크하시고요. 못따기를 줘야 되는 엣지 부분을 찍으라고 하는데 얘를 여기를 찍을 거예요. 찍자마자 바로 물어보는 것은 거리값을 입력해야 되는 면이 어디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얘가 아니라 여기 거리값은 내가 몰라요. 이 거리는 알고 있거든요. 이쪽 변의 길이는. 그래서 다른 면 이렇게. 그래서 이쪽 변의 길이를 하겠다.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는 그냥 우선 이 하나만 일단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지금 디스턴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여기 보면 S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 점 간 거리. 얘를 체크한 다음에 이 포인트에서 여기가 해져가지고 인식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여기를 자동 배열해서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 중간점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 중간점까지 거리를 지금 넣고 싶거든요. 17이면 맞나? 34니까 17이 맞네요. 그 다음에 이 각도는 60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7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선에서 이렇게 좀 그려진 거잖아요. 이 각도가 60도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7이라는 얘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확인을 하고요. 다시 여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못따기에서 이 엣지 부분을 찍어주고요. 확인한 다음에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두 개를 같이 선택해도 되긴 되겠네요. 일단 이렇게 해서 못따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다 됐나? 옆에 구멍. 옆에 구멍이 있네요. 옆에 구멍 위치는 나와 있으니까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하고 이 Z값을 이쪽 엣지 부분으로 해서 정면 보기 한 다음에 여기다가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자, X값은 어떻게 되냐면 59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요. Y값은 1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크기는 12.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얘를 가지고 굴출해서 바디 커팅, 스롤, 보스 사이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화면에서 블랭크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하실 때 언두 함부로 누르면 안 돼요. 3차원 작업할 때는. 이게 이제 2차원 작업할 때는 선이 바로바로 지워지니까 언두하면 되지만 3차원에서는 얘를 언두한다고 해서 솔리드가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솔리드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선은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선. 그래서 내가 언두를 막 눌러버리면은 여기에 들어갔던 선들 있죠. 사용했던 선들이 지워져 버려요. 얘가 블랭크 됐든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언두 함부로 누르시면 안 돼요. 꼭 필요하면 확실하게 알 경우에 언두나 리드를 눌러주시면 되고 막 눌러주시면 안 돼요. 이게 ES 버튼 누르듯이 막 언두도 툭툭툭 누르고 하는데 막히면서 언두를 많이 쓸 일이 없어요. 이게 컨트롤 Z가 단축키거든요. 근데 심심하면 컨트롤 Z 막 누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은 안 돼요. 3차원 작업할 때는. 자, 얘를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2D로 작업해서 뽑아버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일단은 이 외곽 부분, 이 베이스에 있는 이 부분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자, 원점을 어디로 할 거냐 이건데, 원점을 동그라미 기준으로 잡죠. 원 그리기에서 키보드 O 눌러서 원을 그릴 건데, 원의 크기가 뭐 30 하나 그려놓고, 또 그리는데 얘는 50이라고 하고, 이렇게 일단 두 개를 그려놨어요. 두 개를 그려놓고 실수함 확인해보면 얘는 30이고 얘는 5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R8 근데 일단 40도라고 하는 각도가 있으니까요.
얘를 보면은 40도가 있어요. 수평선을 그리는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크기가 따라가니까 100이라고 되어 있네요. 100. 여기서부터 100까지 100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죠. 100만큼. 그 다음에 얘를 기준해서 이렇게 형상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여기 R이 18이라고 하는 R이 있고요. R8짜리가 있어요. 그럼 이 수평선에서 얘를 그린 다음에 회전이동을 시켜버려도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원을 그릴 건데요. 자, 원의 위치가 그 파이 값이 얼마냐면 18짜리를 그려볼까요? 아니 18이 아니고 8 예, 반경으로 따져야 되겠네요. 반경으로 해서 18짜리 그릴 건데 이 위치가 x 100 100인 위치에 있대요. y는 0 엔터. 이렇게. 가깝네. 여기 가깝지? 원래 이렇게 가깝나?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입력을 하는데 얘는 R이 8짜리 그리는 거죠. 치수를 확인해 볼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100이 맞네요. 100. 그리고 얘는 키보드 R을 눌러서 R이 18 맞게 된 거고, 얘도 키보드 R을 눌러서 8짜리 이게 된 거죠. 자, 원을 그렸고 얘와 얘를 회전 이동을 시키면 되겠네요. 이동해서 회전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복사하겠다. 각도는 몇 도로? 40도. 근데 방향은 반대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치? 접선. 뭐,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이 원에 접하고, 이 원에 접하고. 근데 R값이 118이고. 근데 이제 두 개의 대상에 접하는 원 그리기. 이게 저 번호에 있다고 했죠. 저 번호에 두 개의 원에 접한다. R값은 얼마인데? 118인데. R값이 118인데 두 개의 원에 접한다. 그 원은 얘하고 얘다.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이 중에서 어떤 거? 이거 선택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여기도 이제 적용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는 얼마냐면 R은 모르겠고, R은 100인데 100에서 8을 더하니까 108이네요. 108로 해놓고 얘와 얘 접한다는 얘기죠. 어떤 거? 이거. 그죠? 적용 눌러주시고 여기다가는 100 마이너스 8 92네요. 이것하고 접한다. 어떤 거? 이거.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하고 여기는 직선, 접선, 탄젠트를 키고 나서 원과 원을 찍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그렸대?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접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접하면서 원이 그려져야 되고, R20이다. 근데 딱히 어떤 기준이 있나 싶어요. 뭘로 그려야 될까? 지금 이거는 여기서 그렸네요. 여기 4분점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에 접하게 그렸네. 이렇게 접하게 그린 다음에 R을 줬네요. R을 20으로. 그러면 저 번호에서 두 요소에 접하는데 R값이 20이래요. 그래서 얘와 얘를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다 됐고 트림 처리하시면 되겠죠. 얘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그죠? 이럴 때는 트림에서 세요소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양쪽 경계를 찍고 남겨질 부분을 찍으면 되겠고, 양쪽 경계를 찍고 남겨질 부분을 찍으면 되겠죠.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버가 없어져야 돼. 얘는 있어야 되는데 얘는 한 요소로 얘를 잘라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 여기도 없어져야 되겠구나. 여기도 세 요소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양쪽 경계 남겨질 부분, 양쪽 경계 남겨질 부분 이렇게 체크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도형이 완성이 됐죠. 도면 요소는 지우고, 자, 등각 보기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이제 돌출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돌출할 텐데요. 이렇게 이제 중복돼서 선택이 돼야 되는 부위가 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중복돼서 선택돼야 되는 부위가 있을 경우에는 이 교차점을 잘라 주셔야 돼요. 왜냐면 체인을 잡을 때 이게 이렇게 한번 넘어가야 되고 이렇게도 체인이 잡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중복돼서 잡기 위해서 잘라줘야 되는데 그 교차점 자르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수정에서 여기에 보시면 교차점 자르기, 교차되는 부위에서 자르겠다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얘를 체크하신 다음에 대상을 선택을 해주시고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 잘리게 되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체인을 잡을 때 이렇게 체인 하나를 잡고요. 그죠? 잡고 돌출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얘까지다. 이렇게 해놓고 Alt-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돌출하는 거죠. 돌출. 자, 돌출 방향이 위로 갔네요. 아, 가운데 안 잡았나 보다. 그럼 체인 추가 눌러서 얘를 추가시켜 주시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돌출하는 거예요. 근데 돌출한 높이가 14 이렇게 14만큼 돌출하겠다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얘하고 Alt-E를 해서 얘가 필요하겠죠. Alt-E 하면 근데 이 상태에서 솔리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Alt-E를 해서 이 상태에서 얘를 가지고 솔리드 더 떼면 되겠죠. 4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돌출 얘는 46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애드보스 체크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46만큼 아니 46만큼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다. 지금 이걸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싱코는 이걸 더블 클릭해서 설치하시고 이게 설치하게 되면 C 드라이브에 싱코라는 폴더가 생겨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 폴더에다가 여기에 있는 파일 얘를 두 개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 크랙이 됩니다. 여기 더블 클릭하면 똑같은 파일이 있거든요. 이게 두 개. 이걸로 얘를 바꿔주시면 돼요. 뭐 간단하죠. 나중에 할 거지만 지금 혹시라도 싱코 미리 가져가실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